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마음 공부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가족이면 이라는 동영상 올렸는데요.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가족이면 참 날카로운 질문이 아닐 수 없죠. 날카롭다고 해야 되나? 좀 안쓰럽고 딱한 그런 제목이죠.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가족이면. 그게 이제 큐큐캉님께서 댓글 주셨는데 큐큐캉님께서 말씀하셨는 것이 우리는 학교에 가서 마음 공부는 빼고 다른 공부만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공부는 마음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마음 공부를 꼭 필요로 하고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노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도 해치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해치는 그런 일인 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 마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죠. 뭐 열심히 더 표현이 부족하네요. 박이 터지게 공부를 하죠. 박이 터지게 공부를 하는데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공부하지 않나요? 근데 공부하는 것이 무슨 공부하냐? 그럼 뭐 수학, 미적분,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고 선행 학습 이런 그래서 뭐 마음 공부를 할 여력이 없죠. 마음 공부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 시간에 수학 공식 하나 더 외우고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공부하는 것을 유심히 보면 틀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죠. 아는 문제 틀리지 않게끔 실수하지 않게끔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아는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변별력을 변별력을 주는 그런 어려운 문제,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쌓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학원가가 엄청나게 발달돼 있잖아요. 그게 학원가로 유명한 데가 있잖아요. 거기는 뭐 집값도 마찬가지고 뭐 엄청난 인기가 많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적 위주의 공부를 집중하다 보니까 마음 공부를 학교에서 배울 시간이 없습니다. 마음 공부를 배울 시간이 있나요? 자, 그래서 외국에서는 뭐 수학이나 영어나 뭐 생물이라든가 사이언스라고 해서 뭐 과학, 화학, 물리 이런 거 안 배우나요? 다 배웁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가장 큰 차이를 저는 그룹 프로젝트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룹 프로젝트가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서 5명이 그룹이 되어 있어요. 5명씩 그룹이 되어 있어서 그룹 프로젝트가 아주 큰 프로젝트죠.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5명 중에 한 명이 못 하잖아요. 4명은 잘하고 한 명이 못 해도 전체 그룹이 성적을 못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 5명이 서로 소통을 하고 서로 의사를 주고받고 못하는 사람을 잘하게끔 도와주고 그러면서 같이 잘하면서 그 프로젝트를 완성시켰을 때 좋은 성적을 받는 거죠. 자, 이런 교육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누가 못한다고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같이 잘할 수 있게끔 같이 힘을 쓰고 같이 격려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를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계속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프로젝트의 하나의 어떤 툴을 통해서.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런 그룹 프로젝트가 있어서 내신에 반영이 된다 칩시다. 아이고, 난리 납니다. 5명 중에 한 명이 못해서 성적을 못 받았다 칩시다. 그 4명의 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학교 찾아가고 뭐 난리 나겠죠. 왜 이렇게 못한 애를 이 그룹에 넣느냐? 이거 무슨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 아마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워낙 그 성적 위주, 학벌 위주의 시스템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뭐 공부를 잘하고 공부에 박이 터지게 하는데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뭐 성적 비관으로 자살하는 그 비율도 상당히 많죠. 다른 나라에서 성적 비관으로 자살하는 사람들 있나요? 학생 중에 성적 비관으로 자살하는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많나요? 우리나라만큼 많습니까?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잘못된 건데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꿀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중학교 1, 2학년 때 모든 것이 결정난다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중학교 때 뛰어난 고등학교를 들어가지 못하면 미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그 고삐를 계속 당기면서 쉬지 않고 살얼음판 걷듯이 한번 삐걱하면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살얼음판 걷듯이 꾸준히 해야지만 이제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거죠. 뭐 좋은 대학 들어간다고 다 잘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댓글을 한번 주신 분이 계신데 그 친구가 아주 최고 인류대학교를 우리나라에서 졸업하고 IMF 때 회사에서 잘렸대요. 잘리고 나서 중소기업 들어가기 싫어서 계속 머물다가 20년간 무직으로 살았다는 거죠. 지금 완전히 거지처럼 산다. 라고 얘기를 한 그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대학 나왔다고 다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비참하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술 한잔 마시면 내가 옛날에 무슨 대학을 나왔는데 이딴 소리 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과거를 되씹으면서 옛날에 자기가 뭘 했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본인은 부모들은 공부를 못했는데 자식은 공부하라고 막 덜덜덜덜 볶는 부모들 있잖아요. 아니 부모들은 공부를 못했으면서 자식은 공부를 잘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 DNA가 그대로 갖는 것이 자식인데 본인은 공부를 못했으면서 자식은 잘하기를 바란다. 그거 웃기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아마 이런 얘기를 하겠죠. 학원비 대줬고 모든 걸 다 서포트했는데 왜 공부를 못하냐? 공부만 하면 되는데 아이고 학원비 대주고 공부 잘하면 모두 다 공부를 잘하는 게 되잖아요. 학원비 대줬다고 공부 다 잘하면 세상에 공부 못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머리는 튈 때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 튀는 애도 있고 중학교 때 튀는 애도 있고 고등학교 때 머리가 탁 튀어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애도 있고 뭐 그때까지 머리가 안 튀다가 갑자기 20대 중반에 머리가 튀는 사람도 있고 40대 머리가 갑자기 탁 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학벌 위주로 덜덜덜 볶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 망공부를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근데 우리 50대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50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쭉 있다가, 그 다음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에서도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회사 취업하거나 혹은 직장을 구해서 쭉 20년을 살다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내 마음 공부에 대해서 생각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인의 삐뚤어졌는 성격, 삐뚤어졌는 어떤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을 고칠 생각도 못하고 꾸준하게 그걸 유지하고 왔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그럼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그 자아가 중요하잖아요. 나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 자신에 있어서 마음 공부라든가 자기 어떤 그런 생각을 못했던 사람들은 자존심을 계속 키우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자존심만 쭉 키우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자존감을 키우게 되는 거죠. 이게 뭐 비슷하고 말장난 같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존심만 꾸준히 키운 사람은 남들이 했는 말, 행동, 눈빛, 표정에 의해서 확 돌아버려요. 자존심이 탁 긁히면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과 같이 누가 일을 하겠어요? 마음 수양이 전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과 같이 배려하고 이해를 하지만 자존감을 계속 높였던 사람들은 남이 했던 말, 행동, 표정, 눈빛이 좀 자극적이고 신경이 거슬리더라도 아유, 저 사람 참 뭐 살기 힘든가 보네. 뭐 오케이 하고 잊어버려요. 신경 쓰지 않고. 왜냐? 내 스스로 존중하고 내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남이 했던 말, 표정, 행동, 눈빛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수양을 하지 않고 자존심만 키웠던 사람은 남의 말 한마디에 큰일을 치고 남이 했던 표정 하나에 눈빛 하나에 중리산이 밤잠을 설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큐큐캉님께서 말씀하셨던 분노라는 예를 드셨는데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자존심이 상해서 많은 경우가요. 자존심이 상해서 분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 자존심이 어땠지? 내 자존심을 건드렸단 말이야.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섣부르지도 안 되는 자존심 때문에 뭐 중리산이 그 아주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인 자신을 사랑하다 보면요. 남에게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남의 말, 행동, 눈빛 이런 것들에 끌려가지 않고 본인 스스로 본인을 존중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본인 스스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은 남도 존중할 수 있고 남도 배려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잘해야지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지. 본인 자신에 대한 자존감은 하나도 없으면서 남을 배려한답시고 남을 도와준답시고 남의 눈치만 보고 이러면 이제 질질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QQ 캉님이 말씀하셨던 마음 공부, 마음 공부라고 해서 어떤 교과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본인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본인 자신이 인생에서 한 번밖에 없는 본인 자신을 얼마나 아끼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남을 또 배려하면서 남을 이해하면서 남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면서 그런 속에서 사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 공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마음 공부는 우리가 한 번씩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본인 자신의 지금 그 어떤 습관, 본인 자신의 어떤 말투, 본인 자신의 마음가짐, 본인 자신의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잘못되고 뭐가 났으면 아이 나 본래 이래 뭐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어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본인의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그런 문제가 왜 생겼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본인을 가꾸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결국에는 성취감을 느끼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마음 공부라는 제목으로 같이 몇 말씀 나눠봤습니다. 너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